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오늘은 기록, 그 중에서도 메모와 일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 3달 전에 아무튼 메모를 읽고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메모를 쓰면 좋을지 이야기했었어요. 그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었었는데 그 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는 메모의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이 적히지 않은 기록이었다는 점하고 또 흩어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바꿔보려고 했었어요. 메모 습관을 바꿔보자고 결심하고 한 일이 노트를 딱 한 권만 들고 다니는 일이었어요. 한 권만 들고 다니면 여러 권을 들고 다닐 때보다 더 빨리 한 권을 쓸 수 있으니까 뿌듯함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거고, 또 한 권을 쓰고 나면 어떤 점이 불편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고칠 점을 찾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 한 권을 쓰고 다른 노트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메모하는 방법을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는 들고 다니기는 계속 들고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열심히 썼던 건 4월부터고 3, 4개월의 이야기가 담긴 노트예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뭐든 시작할 때 관련 책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메모를 써봐야겠다고 결심했을 땐 메모 잘 쓰는 법? 메모 잘하는 비결? 이런 책들은 전혀 찾아보지 않았어요. 메모는 실제로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 저는 오히려 일기 쓰는 사람들의 책을 찾아 읽었는데요. 시작은 잡지 컨셉진 중에 한 권인 76호 당신은 일기를 쓰고 있나요? 였어요. 아주 재밌게 본 잡지인데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70년 동안 일기를 쓴 분의 이야기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꾸준하게 자기 이야기를 묵묵하게 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화려한 글이 아니라 수수하더라도 솔직한 글이라는 걸 다시 깨닫기도 했고요. 또 일기 쓰는 사람들의 글을 읽고 나니까 메모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글을 굉장히 오래 써왔고 또 메모랄까? 다이어리 같은 걸 계속 써오긴 했는데 일기를 안 쓴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10년도 더 됐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순진했던 저는 이제 중학생일 때까지는 일기를 썼는데 제가 쓴 비밀 일기를 보고 엄마가 저를 혼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전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일기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 책장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읽었던 책들을 슬쩍 보여드리면서 제 전공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고백을 하자면 저는 문예창작, 그 중에서도 소설 창작을 전공으로 공부했고요. 그래서 거짓말로 글을 쓰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주제를 다 보여주면 소설이 안 된다고 배웠고, 저 또한 그 페이스트리 같은 글, 이야기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고 싶은 말을 속이고 감추고 돌려 쓰는데 굉장히 익숙해서 솔직하게 써야 하는 일기를 못 쓰겠더라고요. 물론 에세이를 잘 쓰는 소설가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일기들을 보고 느낀 건 어떤 글을 쓸 때 가져야 할 솔직함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감각이 아니라 꾸준히 써보면서 배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메모를 읽고 가장 좀 깊이 받아들인 점은 메모의 궁극적인 형태는 그 메모가 내가 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좋다고 적은 문장, 이야기들이 마침내 나의 일부가 되어서 나를 바꾸고 더 나은 나로 만들 때 그게 메모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메모하는 습관, 메모 자체를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한 기록을 쌓기 위해서 일기 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기와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읽어봤어요. 정혜윤님의 아무튼 메모, 컨셉진, 76호, 당신은 일기를 쓰고 있나요? 이 두 책이 제 새로운 메모 생활,
시작점이 돼준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윤혜은님의 일기 쓰고 앉아있네 혜은. 이 책은 핫트랙스에서 10년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그 후에 꾸준히 일기를 시작한 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분이 실제로 쓴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췌되어서 나오는데, 그 일기가 일기가 아니라 한 편의 소설처럼 느껴진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떻게 10년 동안 일기를 썼을까 이런 점도 굉장히 궁금해서 읽어봤던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제가 10년 다이어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찰스 부카우스키의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 이 책은 컨셉진에 소개된 일기라서 읽어봤는데, 책의 호불호하고는 별개로 다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쓴 글, 이런 게 진짜 일기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 책이에요. 아름다운 딱따구리를 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구입한 그림책인데,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저자가 쓴 일기에 그림을 나중에 덧붙여서 만든 책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기록이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역사적인 기록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일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살아남아서 생각지도 못한 독자를 만들어내고, 또 이 일기를 본 사람이 여러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일기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기록이 될 수 있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김규리님의 뉴욕 규림 일기. 뉴욕을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감상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일기인데요. 저자가 원래는 여행 가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는 타입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나중에 볼 때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지? 하고 기억을 못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걸 깨닫고, 사진 대신에 글과 그림으로 감상을 남기면서 더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김규림님은 전 배달의 민족 마케터였고, 또 같은 회사 마케터로 함께 일했던 이승희 님과 현재는 백수 듀오 두 나띵 클럽을 결성해서 이런저런 재밌는 일을 마구마구 벌이고 계신데요. 저는 줄곧 제 기록을 혼자 보관하고 간직하는 편이었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알리면서 또 좋은 자극을 여러 사람하고 주고받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렇게 재밌게 기록을 남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배워서 정말 몇 달 동안 두 분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두 분이 내신 책을 거의 다 읽어봤고, 전시회 같은 데에도 가보고, 유튜브나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재밌게 기록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일기 혹은 기록을 오래 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꼭 습관으로 들이고 싶은 부분이 솔직함이랑 꾸준함이란 걸 깨달았어요. 메모 그리고 일기도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의 기록이고, 당장 쓴 한 페이지만 보면 굉장히 찰나의 기록이지만 꾸준하게 적은 뒤에 돌아보면 역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읽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가진 힘, 확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메모 노트로 사용한 제품은 제가 전에도 좀 여러 번 언급했던 좋아하는 브랜드 라이브워크의 데일리 다이어리인데, 이렇게 원래 다이어리라서 날짜가 적혀 있는데 위에 써있는 날짜는 무시하고 그냥 노트로 사용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뒤죽박죽 적힌 노트인데, 보면 그림 일기처럼 하루 중에 인상 깊었던 순간을 그렸던 것도 있고, 또 그냥 필요한 정보들을 막 적어 놓은 이야기도 있어요. 염두에 뒀던 점은 일단 생각날 때 바로 적기. 나중에 적으려고 하면 절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잘 쓰려고 하지 않기. 사실 메모나 다이어리를 쓸 때 꾸미기에 좀 집착을 했었어요. 잘 쓰고 싶고 예쁘게 쓰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들고 좀 잘못하면 안 쓰고 싶어지고 방에 처박아두고 꼴 보기 싫고 그랬어요. 사실 예쁘게 쓰고 싶다는 마음은 자기 만족도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하는 만큼 내 것도 잘 만들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를 너무 힘주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메모를 쓸 때만큼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노트 한 권에 모든 걸 다 몰아넣고 쓰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 독서노트처럼 쓴 경우가 많아요. 제가 독서노트를 쓸 때 이 A5 사이즈의 독서노트를 주로 사용하는데 소설이나 제가 궁금해했던 주제의 책을 읽을 때 아무래도 적을 게 많다 보니까 촘촘하게 적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적는 편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빌린 책들이라서 다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 적고 싶은 문장이 딱 한 문장이다. 그러면 이 독서노트에 적기가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잡지를 읽을 때 제가 지난달에 잡지 디자인 6월호를 재밌게 읽었는데 이 잡지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맞아 우리가 어떤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지 또 시대가 변하면서 생겨난 단어가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크게 묶을 수 있는 주제는 하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큰 노트에 적으면 레이아웃을 엄청 세분화해서 적어야 하는데 이런 작은 판형의 노트에 적으면 한 페이지에 이야기 하나가 딱 들어가는 셈이니까 내용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배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잡지를 읽을 때도 메모하듯이 독서노트를 작성해봤는데요. 새로운 일상을 맞아 우리가 지켜야 할 거리가 더 멀어진다면 그 단위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란 뜻에서 언급된 개인 간 거리가 꽤 흥미로운 주제여서 이렇게 소재를 적고 저의 감상을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또 지금 키오스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보통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음식점 같은 데서 비대면용으로 사용하는 무인 판매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어원이 궁전이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재미있어서 단어의 뜻을 적으면서 그림도 그려봤어요. 이 내용은 이렇게 페이지 한 장으로 완성이 된 거죠. 다른 걸 보면 앞으로 어떤 생활까지 비대면으로 이어질까라는 질문에 나이지리아에서는 법원의 선고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도 흥미로우니까 적어보고 이것도 이렇게 한 페이지로 끝.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쉽게 적기 좋은 방법으로 애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권을 써보니까 어떤 노트가 필요한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이제 이 노트는 다 썼고 새로운 노트에 메모를 적고 있는데 우선 매일 쓰고 있는 노트는 4권? 5권인데 지금처럼 아무거나 쓰는 용도의 작은 노트, 새로 쓰고 있는 작은 노트가 있고요.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약간 스크랩 용도로 이렇게 이것저것 붙여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중에 조금 생각나는 일들을 적는 노트예요. 근데 쓰임새가 이 노트랑 비슷해서 조만간에 이 2권이 합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트를 딱 한 권만 썼을 때 불편했던 점이 제가 이제 일정 같은 거나 뭐 해야 할 일들을 매일 적는데 다른 메모를 쓰다 보면 제가 뭘 해야 된다고 썼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관리는 분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이어리를 따로 쓰고 있어요. 그냥 할 일을 적고 있고요. 처음에는 왼쪽에다가 글을 썼었는데 이게 이제 60 다이어리다 보니까 내지를 다 끼운 상태에서 왼쪽에 글을 쓰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 페이지 위주로 사용하고 왼쪽을 이제 메모하는 용도로 지금 이 오른쪽에 이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왼쪽에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한 일기 쓰고 앉아있네 혜은이란 책을 읽고 10년 다이어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보통 한 페이지에 날짜, 며칠인지만 적혀있고 몇 년이 지난 뒤에 그걸 봤을 때 7월 20일에는 2020년엔 뭘 했고 2021년엔 뭘 했고 22년엔 어땠고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리를 사서 일기를 써볼까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관심을 갖게 된 게 Q&A 다이어리였는데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일기를 안 쓴 상태이다 보니까 다시 일기를 쓰려고 했을 때 좀 막막했어요. 뭘 대체 써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Q&A 일기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글을 쓰는 방식이라서 조금 가볍게 덜 고민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빨간색이랑 초록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랜덤으로 발송돼서 초록색으로 받았어요. 365개의 질문에 365일 동안 답하는 형식인데 보면 적어야 되는 페이지가 좀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세 토막으로 나눠서 3년에 걸쳐서 1월 1일이면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한 질문을 3년에 걸쳐서 대답을 해보려고 해요. 조금씩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3분의 1만 작성을 했고 나머지 2년 동안 완성을 할 생각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써야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인데 그래서 정말 신경 쓰면서 쓰고 있는 일기고요. 이 노트는 일기장인데 일기장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 노트는 정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적는 노트예요. 매일 쓰진 않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만 씁니다. 정해진 방식도 없고 그냥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데 그럴 때가 없을 때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씁니다. 좀 뭐가 많아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전에 갖고 있는 노트들이랑 비교했을 때 목적이 확실한 노트들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노트를 빼고는 다 집에 두고 다니는 거라서 챙겨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가능하면 이 매일 들고 다니는 노트 한 권을 꼭 챙겨 다니면서 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적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오늘은 이 아무튼 메모를 읽고 바뀐 제 기록하는 삶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 영상 대부분이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쓰는 얘기지만 그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삶에도 책만이 아니라 제가 듣고 보고 느끼는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기억하고 재구성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제가 메모하는 삶을 열심히 읽어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쌓이는 뿌듯함이 좀 커졌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는 4개월 정도만 한국에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됐고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백수 생활을 오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내가 또 하루를 쓰레기같이 보냈구나 하는 우울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은 놀면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주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고 느껴질 때 물론 일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보내지만 그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여겨질 때 그것 말고도 다른 일, 나를 위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이런 이유로 다른 걸 할 여유를 못 찾고 하루를 그냥 끝낼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겹게 반복만 하는 삶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좀 나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 자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삶에 일어나는 좀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부분들을 메모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똑같다고 느꼈던 매일이 사실은 똑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작은 시선의 변화가 주는 즐거움을 이 기록을 통해 알게 됐고, 그게 되게 저한테 기쁨, 행복을 주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구나 하는 만족감?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메모하는 삶, 기록하는 삶을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